60대 해독편입니다. 20대에는 내장지방 레벨이 그렇게 높지만 않다면 큰 질병이 없이 지나갈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간단하게 피부질환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에만 고혈압 당뇨가 일어나는 경우 가끔 있다. 그리고 30대에는 20대의 다이어트를 잘 못했을 경우에 다이어트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했을 경우에 그 후폭풍으로써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 그리고 혈액의 어떤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만성 피로 또는 난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40대에 가면 40대에는 이제 큰 질병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연령대인데 이때는 이제 뭐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진다 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 그리고 뭐 지방간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40대 후반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동안 관리를 잘 못했던 분들이 혈압이나 당뇨가 생길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50대가 난관이었죠. 50대는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갱년기 증상이 동반되면서 이제 고혈압, 당뇨가 본격적으로 많아지는 그런 나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지방간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그냥 항상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50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빼놓은 게 있어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50대가 간 기능이 떨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성분도 그렇지만 특히 남성분들은 50대의 간 기능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30대, 40대에 술을 많이 즐겨 드셨던 분들, 나는 간이 큰가 봐, 해독이 잘 돼. 그리고 아무리 술을 마셔도 그 다음날 끄떡 없어. 이러면서 술 많이 드셨던 분들이 50대에 가서 한꺼번에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경화가 온다든지, 그리고 저한테 찾아온 그 간암이 걸려서 오신 분들이 신기할 정도로 50대 후반 남성분들이셨어요. 그래서 50대에는 간 기능이 현격하게 저하되는 시기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혈압 당뇨가 생기는 것처럼 이제 해독이 잘 안 되고 혈관 나이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몸에서 자꾸 염증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해독할 거리가 너무 많아져서 간에 부담을 많이 주게 되고 이러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자 50대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찾아올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제가 원래 사범대 출신이라서 그런지 애초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자꾸 복습하는 거를 좋아해요. 이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잔소리처럼 들릴지 아니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60대 편으로 넘어갈 텐데요. 볼까요? 60대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외에도 협심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혈관 나이가 이제 점점점 노화의 길로 가겠죠. 그러면서 때가 끼고 탄력이 없어지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혈압이 생기고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는데 아무리 이제 압력을 높여봐도 혈액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심장 그 관상동맥으로 혈액이 충분히 가지 못하면서 가슴이 쪼이는 증상 이런 게 협심증이죠. 그리고 협심증이 심해지다 보면 이제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맥경화로서 이제 손끝, 발끝, 머리 이런 쪽으로 혈액을 잘 보내지 못하다 보니까 두통도 심하게 오거나 어지럽거나 그다음에 손발이 너무너무 차가워지는 거죠. 이런 증상들이 주로 60대에 발현되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50대에는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간 기능 저하 여기까지였다면 60대에 많이 오른 증상이 협심증, 심장질환과 관련된 증상이 60대에 유독 많이 나타난다. 물론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의 특징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65세 남성분 사례인데요. 체중이 65.5kg, 그리고 골격근이 27, 근육량이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체지방량이 16, 정상보다 조금 넘치긴 하지만 많이 넘치진 않아요. 그리고 내장지방도 7이에요. 이 정도면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늘상 충혈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안구충혈,
이렇게 세수만 해도 아니면 어떤 자극으로도 계속해서 눈이 빨갛게 실핏줄이 터지면서 이렇게 충혈이 자주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혈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 스텐트를 몇 개를 벌써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서 운동을 제대로 하실 수 없는 이제 그런 지경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65세면 요즘 나이로 65세면 한참 일할 연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에서 정년퇴직은 했을지언정 개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왕성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나이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숨이 차고 힘들어서 일을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체중을 줄이거나 뭐 이런 게 주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영양을 충분히 넣어줘서 내 몸에서 스스로 해독을 할 수 있도록 그 해독 효소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치료에 제가 주안을 두었어요. 그리고 혈관이 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이 잘 되고 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이 좀 태워서 없어질 수 있도록 그런 치료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이제 한 달 지나면서 그 숨차거나 가슴 답답한 증상들은 이제 모두 소실되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장 지방 레벨이 많이 높고 체지방량이 높은 사람만 이런 심장질환이라든지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혈관 질환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이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이 들어가면서 얼굴이 쭈글쭈글 주름이 생기는 것도 서러운데 나이가 문제다 이런 말을 하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래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노화의 길에 접어들었고 그러다 보면 혈관 기능이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줄어들고 내 몸에서 해독 효소들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똑같이 먹고 그리고 운동을 똑같이 하는데도 그걸 해독해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혈관이 이제 줄어들고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 그것을 능가할 수 있게 그 이상으로 노력을 더 많이 해야지만 그러니까 내가 노화되는 그 속도보다 그걸 거스를 수 있도록 노력을 조금 더 많이 해야지만 이런 질병들이 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해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냐? 그건 변명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미 난 노화의 길에 섰기 때문에 그걸 거스르려면 조금 더 내가 해오던 습관을 버리고 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극복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죠. 어쨌든 첫 번째 사례는 이런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는 60대에도 두 번째 당뇨, 고혈압, 고지혈, 지방간. 이것은 40대 후반 50대부터 있어 올 수 있다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깨끗하게 해결을 하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이제 약을 드시기 시작은 했지만 약만 드시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지방간 이것이 점점 심화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60세이신데 이제 키는 168cm고요. 그런데 이제 키에 비해서 체중이 굉장히 많이 나가죠. 92kg 나가시고요. 골격근은 31, 체지방량은 36. 그래서 체지방 비율이 40%예요. 자, 그런데 내장지방 레벨이 18이에요. 제가 내장지방 레벨이 15를 넘어서 18, 19, 20 되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그냥 내 그 복부 안에 장기들 사이사이에 그냥 노란 기름을 가득 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뇨약을 드신 지 이미 10년 정도가 되어 가고요. 그리고 약을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공복 혈당이 200 밑으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지방간이라든지 뭐 고지혈증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생활을 할 때 그냥 저기에 물건이 있어도 그걸 가지러 가는 게 귀찮을 정도로 몸이 고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곤한 나날을 지내고 계셨었는데 자, 이분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자, 몸무게가 92kg, 그다음에 내장 지방이 18. 이것을 좀 기억하고요. 그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날짜를 한번 더 볼까요? 이분이 21년 1월 30일 날 처음 오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2월 20일, 그러면 딱 20일 경과했죠. 20일 경과 후에 체중이 92kg에서 87kg로 5kg 빠지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체중이 5kg가 줄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내장 지방은 2밖에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대나 30대, 40대 그 환자분들 사례에서 보면 내장 지방이 한 달 만에 뭐 3 내지 5 정도가 쑥 빠지는 것도 이렇게 보았잖아요. 그런데 체중이 5kg나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내장 지방은 18에서 16으로 2밖에 줄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면 낙심을 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근데 내장 지방이 2가 줄어들어서 이 서운한 걸 떠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지나면서 그 피곤한 감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당뇨 약을 드셔도 혈당이 200 밑으로 떨어지지 않던 그 혈당이 이제 당뇨 약을 드시지 않고 이제 해독 프로그램만 진행을 하는데도 그 공복혈당이 이제 한 140, 150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복혈당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식후혈당도 많이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만성 피로감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 용기를 내서 이제 조금 더 진행하기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월 20일 날 이렇게 검사를 했고, 이제 3월 27일 한 달이 또 경과를 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87kg에서 82.5kg로 5kg이 더 빠지셨어요. 그리고 체지방량이 32.8에서 26으로 줄었어요. 이거는 사실상 있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32kg에서 26을 빼면 6kg죠. 체중이 5kg가 빠졌는데 근육량이 30에서 31로 1kg 늘고 오히려 체지방은 6kg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더 정말 기적적인 일은 내장 지방이 16에서 11로 줄었다는 거예요. 물론 8 미만이 정상이고 11도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내장 지방이 18까지 갔던 분이 11까지 왔다라는 것은 정말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복혈당이나 식후혈당, 공복혈당은 지금 130 근처, 그 다음에 식후혈당은 150 근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첫 달과 마지막 달을 한번 다시 비교를 해볼까요? 처음에 1월 30일 날 오셨을 때는 92kg, 그 다음에 체지방 비율이 40%, 내장 지방이 18이었죠. 그리고 이제 3월 27일이면 2월 30일, 3월 30일 이렇게 두 달이죠. 두 달 경과했을 때 체중은 10kg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체지방이 36에서 26으로 체지방량만 고스란히 10kg, 그 다음에 체지방 비율이 31%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내장 지방 레벨이 11로. 자, 여기서 보면 그래프가, 자, 체중은 많은데 근육량이 이렇게 쑥 들어가 있고, 그래프가 변동폭이 굉장히 심하죠. 그런데 이제 두 달이 지났을 때는 체중이 아직도 과하긴 하지만 체중과 골격근과 체지방 비율이 이제 많이 일자에 가깝도록 이렇게 채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걸 예측해 볼 수도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 당뇨약을 8년인가 10년인가 드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장 지방이 한 6이나 7 이 정도까지 내려가고 체지방 비율이 많이 줄어든다면 이분은 몸 안에서 독소가 그만큼 다 씻겨져 나가면서 혈관도 많이 깨끗해지고, 이렇게 되면 그 혈당이라든지, 이미 혈압은 정상이고요. 혈당도 정상을 찾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만성 당뇨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약을 드신다 하더라도, 약을 5년, 10년 드셨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약을 끊고 이렇게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치료를 적절히 받았을 때에는 약을 하나도, 이제 나중에는 한의원 치료도 안 받는 거죠. 한약도 양약도 아무것도 안 드시는 그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는 6개월 정도를 이제 그 목표 기간으로 삼는데요. 6개월 정도 지나면 내장 지방이 완전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올 확률이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관리만 어느 정도 이렇게 꾸준히 한다면 당뇨인이 이제 아닌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60대는 50대에 발병한 그런 질병들이 이제 혈관이 노후가 되면서 당뇨나 혈압이 심해지고 협심증이 이제 갑자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협심증이 이제 가끔씩 나타난다, 그러니까 가슴이 쪼이고 답답하다, 이거는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이제 돌연사를 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얘기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심근경색뿐만이 아니라 뇌경색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잘 때는 낮에 운동할 때는 혈액순환이 좀 더 잘 되지만 그러니까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물질이 분비가 좀 더 잘 되지만 밤에 잘 때는 잘 나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 자기 전에 운동을 충분히 하고 주무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런 질병들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제가 발병을 했다면 이 시기에 또한 이것을 다 극복하고 넘어가야 70대에 가서 이제 점점 노화를 돼서 조금 더 이제 심해질 거 아니에요. 70대의 노화를 맞이하더라도 그때에도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60대에 찾아올 수 있는, 60대에 심화될 수 있는 그런 고혈압, 당뇨, 협심증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번 주 한 주간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